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십시오. 자, 오늘은 중국의 AI인 스타트업 AI인 딥시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우리 이제 설 연휴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로 이 중국의 딥시크가 공개됐는데, 이게 중국도 AI를 역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을 들여서 학습한 내용이 이게 말 그대로 오픈 AI가 만든 그 챗 GPT 4.0 거의 뭐 최신 이 챗 GPT를 거의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 지난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은 중국이 이런 AI 시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갖고 그 AI 이런 생성형 AI를 학습시켜서 더 나은, 미국보다 더 나은 그 AI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하면서 첨단 반도체에 중국 시장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 시장 접근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첨단 반도체들을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은 그 첨단 반도체를 그 사용하지도 않은 수준에서 그 오픈 AI가 만들어낸 챗 GPT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AI를 만들어낸 겁니다. 딥시크 V3라는. 이게 뉴욕 증시를 충격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 미국 증시에서 지금 보여준 것은 그 조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주도권, 이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중국 견제가 그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오히려 그 미국이 중국 정부에게 AI를 위탁해서 만들게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데, 미국은 돈만 많이 쓰고 있는 낭비적인, 그러니까 그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낭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게 그 미국에게는 진짜 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고품질의 AI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지금 이러한 그 인공지능 AI, 생성형 AI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러한 고품질의 반도체가 필요 없이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생성형 오픈 AI가 만든 생성형 AI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중국 기업이, 이 딥시크라는 중국 기업이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미 AI 분야에서는 중국 과학자들이 만든 논문들이 이미 멀찌감치 미국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수량면에서. 물론 이게 질적인 면에서는 뭐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이 수량면에서 절대 수량이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AI 분야에서도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게 그렇게 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이 미국의 그 준 충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학습 비용을 갖고 미국을 뛰어넘는 오픈 AI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충격이 미국 시장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악성 공격이 딥시크에 대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사태입니다. 중단된 상태로 지금 일단은 이런 외부 공격, 해킹 공격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애플 앱에서는 이미 딥시크가 챗 GPT를 추월해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이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는 공짜니까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한테, 미국인들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호기심으로 먼저 보겠지만 사용해 보니까 챗 GPT보다 나쁠 건 없네 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시크 V3나 이게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는 건데요. 라마나 뭐 클로드, 챗 GPT 450513이라는 이 인공지능 AI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을 갖고 딥시크 V3가 여러 가지 코딩이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다른 서구 미국의 이런 AI 업체들이 만든 인공지능 AI를 뛰어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AI 연구자들이 내놓는 이 논문의 수량에서 발행 규모에서 이제 벌써 차이가 나고 있고, 물론 질적인 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 발행 논문이 그 많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질적으로 그런 획기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진보를 담고 있는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절대 수량, 이게 뭐 인해전수처럼 중국은 절대 수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챗 GPT나 이런 오픈 딥시크하고 이게 오픈 AI 쪽이나 또 이런 각 수치별로, 각 항목별로 능력치를 비교해 보는 거 수치화한 게 있는데요. 이걸 봐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 승리 능력을 나타내는 건 대단히 충격적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 AI가 동작하는 그 반도체, AI 반도체 안에 이 미국의 이런 챗 GPT나 뭐 이 오픈 AI 같은 것이 돌아가는 인공지능 AI 그 컴퓨터는 훨씬 더 많은 AI 그 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컴퓨터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중국의 딥시크는 적은 AI 반도체를 이용해서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17%나 폭락했는데요. 이 사실은 앞으로 이런 딥시크의 사례를 따라서 미국 기업들도 슈퍼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량이 적게 사용되는, 즉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개발을 해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를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시가총액 1위짜리도 지금 애플로부터 뺏기도 했었는데, 단 한 방에 그냥 중국의 딥시크라는 AI가 등장하면서 한 방에 17%나 폭락하면서 맛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충격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나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메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러한 그 반도체, AI 반도체 사용량을 줄이고, 즉 비용을 줄이고 AI 생성형 AI를 더 진보시키고 개발할 수 있다면 그거는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만드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플랫폼스나 또 애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벌어졌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게 한다는 말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지금 중국의 딥시크처럼 가벼운 그 AI 같은 경우는 이 애플 아이폰 위에 온 디바이스 AI로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애플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AI 기술을 이 아이폰에 포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내에서 미국의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딥시크 V3를 아이폰에다 바로 포팅해서 중국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AI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더 이상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그 나스닥 지수도 이러한 충격을 받아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3%대 급락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3%대 급락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이 반도체 지수, 이게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이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마저도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난 그 며칠이죠? 이틀 전, 하루 전이죠. 어제 새벽 7시 35분에 98,000불 때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한 게 다른 것보다도 이 미국 위험자산, 이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데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죠. 그런 면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주가가 폭락하듯이 비트코인도 그다음에 10만 불 이상 오르다가 지금 9만 불대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 10만 불대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 이제 미국 지수가 그 미국 자산 시장이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고점이라는 불안감이 미국 투자가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견제를 해왔던 중국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AI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미국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그 딥시크의 충격이 미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이 AI 반도체 쪽을 만드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쪽에다 큰 충격을 주고, 오히려 이런 AI 반도체를 받아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메타나 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는 줄어들 거라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격 이후에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안에서도 이 충격을 받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종목,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이러한 그 AI 반도체 사용량,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이게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딥시크 사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